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역대 최다 금메달을 기록한 베이징 런던대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말도 메달 사냥에 나서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소식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파리올림픽 폐막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종목들이 모두 끝났지만 여전히 우리는 TV 앞을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우리가 금메달 13개, 그리고 은메달과 동메달 2개는 또 합치면 15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전체 있거든요. 합쳐서 15개. 금메달까지 합치면 28개가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뭐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이렇게 색깔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고 네. 전체 메달 숫자만 놓고 보면은 역대 어느 정도입니까? 역대 올림픽과. 가장 메달 숫자가 많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금운동을 다 합쳐서 서울올림픽이었던 걸로 기억을 88 하는데요. 서울올림픽이요. 네, 예. 그때가 총 33개였던 걸로 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때 홈 이점이 있었을 때였잖아요. 예. 네. 그럴 때 금메달은 12개였거든요. 예. 그리고 금메달만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베이징 올림픽 2018년 네. 그리고 2008년이죠. 그 다음에 2012년 런던 올림픽 해서 금메달 13개. 이게 금메달 최다 기록이었는데 네. 지금 이미 이제 금메달 13개를 땄으니까 예. 하나만 더 따면 최다 기록을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이 작가님은 지금 뭐 아직 이제 올림픽 결산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과물을 봤을 때 가장 관심 있게 본 게 뭐예요? 그러니까 금메달 나온 종목으로 예. 전 사격입니다. 사격이요. 사실은 이제 저도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곤 하지만 예. 그 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어떤 메달 소식을 전해줬던 게 그동안 사격이었는데 사격이 한동안 침체에 빠졌었거든요. 예. 네. 뭐 올드 팬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역압순, 강초연 이런 선수들 기억납니다. 이름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선수들이 먼저 금빛 총성이나 뭐 은빛 총성 올려주면서 우리 선수단의 기세를 좀 올려주는 게 있었는데 예. 그동안 그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딱 우리나라 선수단 통틀어서 1000메달도 사격에서 나왔고요. 예. 이번에 사격에서 금메달 3개를 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메달 3개가 오랜만에 나온 거기도 했지만 선수들이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극적인 승리를 하고 맞아요. 메달을 따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사격연맹에서 목표로 했던 것은 금메달 1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초과 달성을 했고 우리 분위기, 선수단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전체 선수단의 성적에 사격이 미친 영향이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격이 또 맨 처음에 초반에 시작하니까 사격에서 우리가 막 좋은 성적을 얻으면 쭉 올림픽 기간 내내 맞습니다. 다른 종목에도 좀 좋은 기분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고요. 예. 사격이 일단 세대 교체도 성공을 했고 네. 그 이유가 결선 제도를 선발전에 등용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뭐 5개 선발전을 하면 누적 점수를 해서 선수들을 뽑았다면 이번에는 그 슈도프 장면 보셨겠지만 결선을 가면 우리 선수들이 이 한 선수씩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예. 사격이 진행이 됐는데 이걸 국가대표의 선발전에도 적용을 하면서 이제 강심장의 선수만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예. 마련을 했는데 그것이 효과를 내면서 이번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3개를 딸 수가 있었습니다. 사격에서 금메달 따면 나중에 국회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종호 선수가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메달이 많이 나왔는데 왜 우리 국가대표팀 메달 한 5개 정도 목표치를 처음에 잡았었잖아요. 기대감을 낮췄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워낙 소규모로 이번에 출전을 했거든요. 역대 대표단이. 최소 네, 인원이었던 거죠. 140명여 명의 선수만 내보냈는데 이게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최소 규모이기도 예. 했고요. 그런데 이제 불과 이 도쿄올림픽을 보면 200명대 선수를 출전시키고 금메달 6개밖에 못 땄잖아요. 예. 그리고 종합 16위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것과 비견해 봤을 때 더 적은 선수의 규모로 나가는 올림픽에서 메달 숫자를 더 높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봤을 것 같고 예. 또 이제 대한체육회가 감으로 우리가 5개 정도 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네. 여러 가지 조사를 연맹으로부터 협회로부터 받았을 텐데 파리올림픽이 변수들이 좀 많은 게 일단 시차가 우리 선수들이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예, 낙하밤이 바뀌니까. 네. 거의. 그리고 폭염이 있을 거란 예상이 많았고 선수촌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선수단들이 컨디션 관리에 조금 애를 먹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근데 이거를 의견들이 달랐거든요. 어떤 네. 곳에서는 5개 금메달, 어떤 곳에서는 9개 금메달 예. 이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변수들이 모두 지워지면서 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객관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적을 내고 역대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예. 이렇게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있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만큼 선수단이 준비를 잘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 예상 외로 그 금메달을 딴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제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만 태권도에 그쵸? 네. 네. 김유진 선수, 키가 엄청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긴 발로 탁탁 건드리면서 딴데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것도. 이 선수가 세계 랭킹 24위거든요. 예. 그런데 세계 태권도 연맹에는 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규정이 있어요. 세계 랭킹 5위 안에 드는 선수에게는 그냥 자동 출전권을 줍니다. 5위 안에 들면. 네, 들면. 이 선수는 몇 위예요? 24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순위로는 못 가는 거였죠. 굉장히 예. 힘들게 이제 네. 그런데 들어갔다고 해요. 막 규정의 잡혔다고. 예외 조항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어떤 한 나라에는 2명의 미만의 선수가 남녀 각각 해서 출전을 할 때는 이 2명까지는 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으니까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다빈 선수가 여자로서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의 티켓을 더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러면 대륙 선발전을 치러야 돼요. 근데 대륙 선발전을 무조건 뭐 57kg으로 치러라 이러진 예.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태권도 협회에서 상의를 한 거죠. 그럼 여자 몇 킬로그램급을 내보내야 우리가 메달권일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게 57kg급으로 보고 여기서 선발전을 다시 한 거예요. 그 선발전에서 김유진 선수가 통과를 했고 예. 그게 끝이 아니라 대륙 선발전을 가서 2위 안에 들면 올림픽 출전권을 딸 수 있었던 건데 예. 그걸 따와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아마 그 계기로 자신감을 완전히 이렇게 충족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결국 거의 도장 깨기 하시듯이 세계 랭킹 도장 깨기. 예.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예, 딱 네. 격파시키는 거.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금메달을 땄으니까 정말 의미 있는 금메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김유진 선수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꿈만 같다라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딱 그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꿈만 같습니다. 상대 선수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하는 게 존중을 하는 거고 상대에 대한 예의라 생각해서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또 한국 태권도 역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쓰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동안의 혹독한 훈련의 결과라고 보고 앞서서 어제 태준이가 너무 잘해줘서 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해가지고 누나 별거 아니에요. 진짜 별거 아니라니까요. 이러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진짜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즐겼습니다. 박태준 선수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네. 박태준 선수도 원래 금메달 유망주는 아니었어요. 자기보다도 앞선 세계 랭커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사실 박태준 선수 같은 경우는 국내에도 올림픽을 나갈 때 경쟁자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림픽 출전권은 5위 안에 든 들어야 선수에게 돼요. 준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장준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선배고 우리나라 경량급 에이스였고 또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2명의 선수가 있으니까 1명밖에 못 나가잖아요. 국내 선발전을 치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때까지 박태준 선수가 장준 선수한테 6전 전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장준 선수를 이기고 박태준 선수가 나간 거예요. 진짜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보여줬기 예. 때문에 예. 이게 올림픽에서도 나타났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에도 조금 더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아직 좀 드는데요. 남았죠? 네, 예. 아직도 만약에 최대로 본다면 한 3개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그 중에서도 이제 남은 종목 중에 이제 기대되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근대오종 바라보고 있는데 근대오종. 전웅태 선수는 많이 아실 겁니다. 예.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우리나라 한국 근대오종 첫 번째 올림픽 메달리스트인데 예. 이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예요. 그 사이에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네. 세계 대회에서 계속 우승도 하고 예. 있고요. 이번에도 조 2위로 지금 결선에 올라가 있고 또 여자 근대오종에 성승민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많이 아마 모르실 텐데요.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메달권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예. 우상혁 선수가 있잖아요. 높이뛰기. 네. 예. 우상혁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원래는 메달권까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의 최고 기록이 2m 36인데 네. 올 시즌 기록이 2m 33밖에 되질 예. 않고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본다면 2m 37 정도가 돼야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경쟁자들의 몸 상태에 약간 변수가 생겼습니다. 탐베리 선수는 대회 전에 신장 결석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왔고 바심 선수가 가장 강력한 예, 우승 예. 후보인데 이 선수가 카타르 선수인데 지금 그 예선을 뛸 때 약간 허벅지 경련을 느꼈다는 게 예. 보여졌기 때문에 이 몸 상태 변수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우상혁 상황입니다. 선수는 왜 머리를 박박 밀었어요? 뭔가 본인 스스로의 각오를 다지는 각오예요? 개념이라고 원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훈남인데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약간 좀 놀랐습니다. 네. 네. 결연한 의지, 투지를 보여준 거다. 네, 이 선수가 50%만 본인이 예선에서 힘을 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결선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들도 많았지만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직후에 작심한 듯 협회와 대표팀을 비판한 건데요.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고 다시 한번 경신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선수 이상 아니었던 건가요? 저한테는 일단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이야기는 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확인해봐야죠.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소식,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자마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당혹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협회의 선수 관리가 좀 부족했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협회에서는 또 특정 선수한테만 혜택을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문 내면서 양측 주장이 조금 엇갈리는 것들도 있고 진실공방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게 진실공방 쪽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시작은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딴 후에 나름 뭐 작심 발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발언들을 했죠. 본인이 네. 부상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한 뭐 4주에서 6주면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고 예. 다른 병원을 갔더니 본인에게 완치는 올림픽 때가 될 수 없고 통증을 감수하고 조절하면서 뛰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단복식의 시스템에 있어서 이게 다른 훈련이 돼야 하는데 시스템이 천편일률적으로 되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복식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식에 조금 치우친 시스템이 좀 불만이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떤 대회를 나가고 안 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예. 본인이 나가려고 했던 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 대회 못 나가게 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 트레이너 계약에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들, 트레이너. 네, 예.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코리아하우스에서의 어떤 기자회견 이런 것들도 본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나가지 않았던 건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예.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아쉬운 것은 분명히 파리올림픽에서 경기가 끝나고 며칠간의 선수단이 파리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보도자료를 먼저 낼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협회가. 협회에서 대화로 좀 그럼요. 그 풀어나갈 시간이 수도 분명히 있을 전 텐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파리에서 안세영 선수한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이 취해서 네. 도대체 안세영 선수가 그런 말을 했던 의도는 무엇인지 과연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게 먼저였지 않았을까. 과연 보도자를 내기 위해서 선수단보다 먼저 와서 보도자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협회로서 맞는 행동이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협회에서는 눈높이 얘기도 했었거든요. 안세영 선수가 뭐 유명한 김연아 선수나 손흥민 선수처럼 대해주길 원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배드민턴 협회의 인식이 좀 너무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에 따른 게 이런 거죠. 안세영 선수가 예를 들면 발목을 올림픽 전에 다쳤는데 안세영 선수가 지정한 한의무사까지 외국으로 불러들여서 치료까지 해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걸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세영 선수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손흥민, 김연아 정도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세계 랭킹 1위니까 어쩌면 그 종목에서는 그 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선수를 그렇게 바라보느냐. 본인이 이렇게 협회 안에 있는 선수를 좀 감싸고 그 안세영 선수의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조금 느끼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왜 그렇게 선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세영 선수랑 협회 쪽 어느 쪽 주장이 더 맞는가에 대해서는 제3자인 우리들은 좀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마 계속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것 같은데, 근데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수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부상이잖아요.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자신이 부상을 당해서 좀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되고 대회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에서 협회가 안 된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출전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얘기가 됐다면 선수로서는 자기 선수 생명이 끝나는 걸 각오하고 그 대회를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좀 부적절할 수 있지만 이 미국의 체조 요정 영웅 시몬 바일스 지난번 올림픽 때 그냥 공포심, 그렇죠? 이 중압감 때문에 나 못해 이랬더니 뭐 협회부터 해서 미국 시민들이 전부 박수 쳤잖아요. 그 용기에 진짜 대단하다라면서. 그렇게 우리 만약에 안세영 선수가 시몬 바이스처럼 나 못 뛰겠다 이래버렸으면 우리 협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글쎄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가정일 뿐이니까. 가정이에요. 네, 그렇지만 지금 안세영 선수 얘기를 토대로 하자면 본인이 뛰고 싶지 않은 대회도 뛰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뛰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압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특히 말씀하셨듯이 안세영 선수의 이런 작심 발언의 기폭제는 부상이었거든요. 부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선수에게는. 부상 때문에 이 선수가 왜 나의 이 부상을 잘 받아들여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통증이 있다고 호소를 했었는데 단지 그냥 첫 번째 진료에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또 조목조목 진료의 상황들, 언제 어떻게 갔는지, 어떤 사람에게 진료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도자료로 본인의 잘못은 아니다. 대신 그 오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협회마다 다 이제 좀 특성이 있고 사정이 다 다른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말 그대로 만약에 배드민턴 협회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지금 양궁협회 회장이잖아요. 그분이 배드민턴 협회장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선수들 관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됐겠느냐. 안세영 선수는 양궁 선수들이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양궁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시스템도 했는데. 있고 체계적이고 지원도 다. 근데 꼭 이제 그게 본인의 어떤 부상 관리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선발 과정부터. 그러니까 선발 과정부터 공정하게. 왜냐면 양궁 같은 경우는 100명의 선수로 시작해서 3명을 뽑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학연, 지원도 없이 무조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안세영 선수가 하기는 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부상으로 시작했지만 안세영 선수가 느꼈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공정했느냐. 얼마나 선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 지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제 뭐 대표팀 떠나서 개인 자격으로라도 이제 앞으로 올림픽을 나가고 싶다라는 취지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조항상 가능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국가대표를 떠나서 국제대회를 나가려면 규정이 있는데 물론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개인 선수에게 랭킹 포인트를 주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체육회 소속의 선수니까 그걸 좀 지켜야 되잖아요, 규정들을.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는 뭐 27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 국가대표의 기간을 5년 정도 보내야 되고 예. 또 공헌도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조건이 될 수 있는데 안세영 선수가 나이가 나이가 안 이제 되죠. 22세니까 예. 이 나이 조항에 걸리거든요. 물론 예외 조항도 있어요. 예. 있기는 하지만 그건 어쨌든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여러 그 단체에서 허가를 해줘야 협회 되는데 허가가 예. 있어야 되는데 해줄 협회에 리가 따르면 없죠. 이제 IOC 헌장에 따라서 예. 대한올림픽위원회가 허락을 해줘야 된다. 아. 그래서 협회가 어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현재 규정으로 보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세영 선수가 만약에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못 나가면 막 귀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한 손실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귀하까지는 좀 먼 얘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나간 얘기고. 이거는 정말 최악의 경우의 문제고요. 네.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네. 일단 두 양측이 만나질 않았잖아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소속팀이 있습니다. 예. 삼성생명이라는 소속이 예. 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지도자와도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특히 예. 안세영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올림픽 기간 끝난 후에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은 본인이 한 발 물러서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의미도 될 거고요. 어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정제된 의견을 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 선택의 여지가 많은데 벌써부터 귀하까지 생각할 건 아니고 접점을 네. 찾는 과정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뭐 제 생각이나 아니면 많은 국민이 또 비슷하게 생각할 텐데 이건 대한체육회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한체육회장이 나와서 안세영 선수가 너무 과하게 말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접점을 찾도록 이게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해야 될 대한체육회가 오히려 그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안세영 선수랑 이렇게 맞싸움으로 가는 형태가 되면 그럼 누가 중재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아니면 뭐 한동훈 대표가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중재를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안세영 선수도 SNS 그런 얘기를 했죠. 본인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줄 어른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일단 뭐 부모님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관계자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소속팀의 지도자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삼성생명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도 어쨌든 그 대한체육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좀 더 좀 공정한 잣대로 안세영 선수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올림픽에서 또 선수들만큼이나 큰 관심을 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먼저 우리 선수들 잘해갖고 너무 기분 좋았고요. 예, 저 우리 또 그 플립 6 이렇게 셀피 찍고 하는 거 마케팅도 잘 된 것 같아서 그런 대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지금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네, 바로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을 후원해주는 기업 회장들 모습을 보셨는데요. 앞에서 정의선 회장 얘기는 좀 했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마케팅에 꽤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선수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이렇게 셀프 카메라를 찍는 그 장면 자체가 엄청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상식을 할 때 아무것도 소지품을 가져가지 못하게 예. 규정을 했다가 예. 이번에 IOC와 삼성전자가 이제 공식 후원사니까 예. 시상식에서 이 셀카를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찍는 그런 이벤트, 빅토리 뭐 세레머니 뭐 이런 셀피, 식으로 예. 빅토리 셀카 뭐 이런 이름을 붙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지금 선수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남북 선수단이 함께 예를 들면 혼합복식이었죠 탁구. 예. 네. 임종훈, 신유빈 선수가 주도하에 네, 화면에 네. 나오네요. 네, 예. 사진을 찍었는데 어쨌든 북한 선수단이 뭐 활짝 웃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도 예. 이렇게 남북이 함께 시상대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은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그래서 IOC도 주목하기도 했거든요. 북한 선수들도 저 핸드폰 다 받았죠. 네, 받았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IOC에서는 또 안 받았다라고 공식 해명을 했거든요. 아, 거부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누가 이게 다 수거해 갔나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라는 예, 예. 얘기가 나오니까 예. IOC에서 공식적으로는 북한 선수단이 받지 않았다라고 발표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휴대폰은 어디로 갔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e스포츠는 사실 이제 뭐 이념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그걸 다 초월해서 인류의 하나만 갖고 이제 하는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참 유엔 제재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서글픈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이나 뭐 휴대전 하나 더 팔고 차 한 대 더 파는 게 중요하겠죠. 기업 오너들이니까 당연히. 그러나 두 분이 이번 올림픽에 갖는 애정이나 쏟는 열정을 보면은 결코 물건 하나 차 한 대 더 팔겠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정의선 회장은 특히 이제 품격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나라의 국격 얘기를 하고 공정하게 싸워라. 그래서 패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뭐 최고로서 품격을 지켜줘라.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최고의 국격을 누릴 수가 있다. 뭐 약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로만 이 올림픽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양궁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뭐 과감한 투자도 투자지만 양궁이 사실 우리가 워낙 강하니까 세계 양궁 연맹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룰들을 계속 바꿔 왔거든요. 근데 그게 바뀔 때마다 그거에 맞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심박수를 보이는 그런 양궁 경기를 했었잖아요, 카메라에. 예. 근데 그걸 이미 몇 년 전에 세계선수권 대회 가서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체내로 그걸 개발해서 우리가 미리 그것들을 연습하는. 예. 근데 이게 웬만한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이런 기술들을 직접 개발해서 우리 국내 로봇 기술로. 쏘는 그것도 현대차에서 만들어서 네, 고생했잖아요. 뭐 로봇 그 경쟁 상대로. 네, 예. 그렇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리고 또 올림픽이 정해지면 올림픽의 경기장을 그대로 따와서 선수촌에 만들어서 훈련을 한다든지 맞아요. 바람을 찾아가고 뭐 소음을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이 없으면 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의 결실이 전 종목 석권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 우리 한국 그 양궁을 배우려고 하는 다른 나라들이 무척 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위 선양을 확실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 네. 북한 선수단은 8년 만에 올림픽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성적은 어땠을까요?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프랑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3차 올림픽 경기대회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자 권투 예선 경기 소식입니다. 경기는 알제리의 이마네 켈리프 선수와 이탈리아의 안젤라 카리니 선수 사이에 이 경기에서는 10대의 카나다 선수 사모 맥킨토시가 1등을 쟁취했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의 성적은 어떤 편인가요? 이전 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좀 선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고 네 개? 있는데 네. 동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따고 있는데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16명만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미니 선수단이라면 네. 뭐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북한이 그동안에는 금메달을 꼭 하나씩 땄었거든요. 그 종목이 역도였는데 아직까지는 금메달이 없네요. 이번에 역도가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역도에 출전을 하지 않으면서 아마 금메달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이 자랑하는 뭐 다이빙이라든지 레슬링 이런 종목에서는 땄기 때문에 네. 북한의 강세 종목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만 보신 장면이 이제 북한에서 올림픽 장면을 중계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중계는 아니고 한참 이제 뒤에 방송을 해서 사실은 녹화 방송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림픽 장면을 내보냈는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장면은 미국의 성조기가 모자이크 처리돼서 지워져 있었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뭐 이번만이 얘기가 아니고 네.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 맞아요. 네. 선수들 소식 전하면서도 태극기가 관중석에서 보이니까 회색 처리를 한다든지 네. 또 남북 대결이 여자 축구 경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선수단의 소매 쪽에 있는 태극기를 지운다든지 그런 작업하느라 이렇게 방영이 늦춰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사실 생방송으로 하지도 않거든요. 예. 꼭 그런 작업 할 때문인지 수가 없어요. 저희 북한은 중계권료를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다 돈 주고 사가지고 방송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은 불법으로 지금 올림픽 중계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녹화 방송 사후 예. 처리를 한 후에 방송을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작업을 꼭 하는 게 꼭 특히 한국과 미국에 관련된 문제는 저러는 걸 보면 네.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이 국가 체제를 어떤 존속시키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스포츠에서까지 아쉬워요. 그렇게 해야 네. 되나?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남북이 이제 스포츠라고 하는 좀 이게 탈정치적인 분야에서 뭔가 협력을 좀 모색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정치권의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쪽으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좀 뭐랄까 좀 훈훈한 장면이었다고 할까요? 북한의 이제 복싱 여자 선수가 그쵸? 네. 이제 같이 사진 찍은 거 우리 한국 선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우리는 사실 이제 기대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탁구 같은 경우는 단일팀도 만들어서 예, 맞아요. 세계 선수권 와서 우승도 하고 예전엔 축구도 뭐 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좀 그게 멀어지는 것 같고 단일팀을 만드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이제 가고 물론 어려울 있는 것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나마 아까 시상식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이제 복싱 얘기를 하셨는데 방철미 선수거든요. 예. 방철미 선수가 우리 이매지 선수에게 화이팅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 시상식에서도 맞아요. 이매지 선수가 같이 사진 찍고 네, 사진 찍고 방철미 선수에게 안아주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기자가 정말 안아줬냐? 그랬더니 비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활짝 웃었다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예. 것이고 그게 스포츠거든요. 올림픽 정신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남북 단일팀이 다시 구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예. 예. 자,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